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누리입니다. 어서오세요. 쪼리피클님이랑 글자마법사님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입이 더 안 움직이는 느낌인데 책을 몇 개를 더 적고 오셨군요.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저번에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서 그때는 시를 쓰신다고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쵸? 안 그래도 저번에 보내주셨었던 시를 네, 맞군요. 몇 번 더 읽어봤습니다. 조금 되게 생각할 것도 많고 좋은 시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추웠죠. 되게 오늘 날씨가 추웠어서 오늘은 비도 아니고 계속 눈이 좀 왔었던 것 같아요. 이게 비가 내릴 법 하다가도 되게 짧게 눈으로 바뀌어서 내렸던 것 같아서 오늘 혹시나 밖에 외출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좀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건강이라는 게 참, 저는 이제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날씨에 조금 민감한 느낌이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계속 옷을 좀 다르게 해야 좀 감기도 안 걸리고 하다 보니까. 근데 오늘 좀 옷을 얇게 입고 나가서인지 몸이 상태가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튼 즐거운 불금 저녁입니다. 또 이제 주말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번 주말에 좀 계획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아마 내일부터는 따뜻해지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맞나요? 그렇진 않네요. 당분간 좀 추운 날씨가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추워지네요. 그래도 뭔가 오늘 내렸던 눈이 어떻게 보면 이번 3월에 겨울에 내리는 마지막 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이 이번 주부터 제가 유튜브를 동시송출을 계획을 조금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그 라이브를 신청을 하고 나서 하루가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오늘 바로 될 줄 알고 이제 세팅해야지 하고 준비를 해왔는데 이렇게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아마 동시송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얘기가 나왔지만 이번에 이제 새로 좀 본편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제 방송 스타일을 이렇게 책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하는 걸로 바꾸면서 좀 바뀐 폼으로 한번 롱폼을 하나 올려봤는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방문해 주셔서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목이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오늘 날씨가 생각보다 너무 추웠어가지고 여러분들은 감기 조심하시고 혹시나 이제 감기에 걸릴 것 같은 조짐이 보이신다라고 하면 빠르게 약을 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도 이러니 저러니 3월입니다. 그쵸? 너무 추워요, 날씨가. 그래도 좀 따뜻해지나 싶었더니 또 다음 주까지 좀 이 날씨가 유지가 될 것 같네요. 참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 꽃샘추위라는 단어를 우리나라는 쓰잖아요. 아마 그거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 꽃샘추위라는 단어가 되게 이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되게 영어로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비슷한 단어를 찾을 수는 없었던 것 같지만 그 꽃이 피는 거를 이제 샘이 나서 꽃샘추위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나라 그 말의 순수 단어라고 하나요? 네, 여튼 참 이쁘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저번에 소개를 시켜드렸었던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순우리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게 머리까지 굳었나봐요. 순우리말들이 참 이쁜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튼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후반부를 이제 조금 들려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조금 가져왔고요. 또 사연을 조금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연을 한번 나눠보고 좀 어떤 부분이 이 책의 어떤 챕터가 조금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나름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원래는 일주일에 약 2권 정도를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원래는 좀 다른 책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다가 그 책을 전 되게 오랜만에 읽어서 또 이게 읽다 보니까 이게 그래도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이거를 그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그 짧은 방송 안에 녹여둘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템포를 일주일에 한 권을 2번에 나눠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게 그래도 좀 부족하긴 하겠지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도 책 한 권을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우선은 후보가 되는 책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도 좀 괜찮은 책이 있어서 조금 제가 2책 다 전반부만 조금 읽어보고 내일이나 모레 중으로 스케줄표에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하는 노래로는요, 조금 최근에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들었던 노래인데 저는 노래가 되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하는 노래로 가져와 봤습니다. 디오의 괜찮아도 괜찮아 라는 노래를 듣고 첫 번째 사연과 첫 번째 챕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숱하게 스쳐간 감정들에 무뎌지는 감각, 언제부턴가 익숙해져 버린 마음을 숨기는 법들. 난 어디쯤 와 있나, 앞만 보고 달려오기만 했던, 돌아보는 것도 왠지 겁이 나. 미뤄둔 얘기들, 시간이 가득 내 안엔 행복했었던, 때론 가슴이 저릴 만큼 눈물겨운 날도 매일같이 뜨고 지는 태양과 저 달처럼 자연스레 보내. 때론 울고 때론 웃고 기대하고 아파하지, 다시 설레고 무뎌지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수많은 별이 그랬듯이 언제나 같은 자리, 제 몫의 빛으로 환하게 비출 테니 숨기지 말고 너를 보여줄래 편히. 네 모습 그대로, 그래 괜찮아 괜찮아도. 오늘 난 처음으로 솔직한 내 마음을 마주해. 거울 앞에 서는 것도 머뭇대. 이 표정은 또 왜 이리도 어색해. 아름다운 건 늘 소중하고, 잠시 머물다 아득히 멀어져도 늘 마주보듯 평범한 일상을 채울 마음의 눈, 그 안에 감춰둔 외로움도 잠시 머물 수 있게 그저 바라봐. 부드러운 바람이 불면 마음을 열어 지나갈 하루야. 때론 울고 때론 웃고 기대하고 아파하지, 다시 설레고 무뎌지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수많은 별이 그랬듯이 언제나 같은 자리, 제 몫의 빛으로 환하게 비출 테니 숨기지 말고 너를 보여줄래 편히. 네 모습 그대로, 그래 괜찮아 괜찮아도. 두 손에 가득 채워질 추억들은 소중한 우리 이야기, 진심이 담긴 마음이. 시간이 지나 다시 기억할 수 있다면 말할 수 있을까. 너도 행복했다고. 너와 울고
같이 웃고 기대하고 아파했지. 모든 걸 쏟고 사랑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할 고민거리 깊게 상처난 자리 늘 같은 속도로 흘러가는 시간이 언제나 그랬듯이 씻어내 줄 테니 흐르듯 살아도 그냥 괜찮아 괜찮아도 네, 디오의 괜찮아도 괜찮아 듣고 왔습니다. 원래 노래를 잘 부르신다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이제 좀 개별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곳저곳 좀 방송을 출연하시는 걸 듣고 와, 노래 진짜 잘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노래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프닝과도 좀 어울릴 수 있는 노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여러분과 첫 번째로 만나게 될 챕터는요,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전승환 저자의 꽃씨가 될 테니 라는 주제입니다.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담고 있고요.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에 좀 잘 어울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연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살에 만나 27살 직장인이 된 지금까지 딱 5년을 만난 사람과 얼마 전 헤어졌습니다. 돈이 없던 학생 때부터 바쁘게 취업 준비를 하던 시절까지 서로 의지하며 참 예쁘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둘 다 직장을 갖게 되고 팍팍한 현실에 치이다 보니 그 마음이 조금씩 바래진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바람을 피우거나 크게 싸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서로 지친 날들이 반복이 됐고 어느 날 마주 앉아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며 조용히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차라리 그 사람이 끔찍한 잘못이라도 했으면 쌍욕이라도 하고 잊을 텐데 너무 치열하게 사랑했던 추억만 가득해서 지우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제 가장 빛나던 20대 청춘이 통째로 부정당하고 날아가 버린 것 같아 매일 밤이 너무 허무하고 공허합니다. 이 시간들을 잘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장기 연애죠. 5년간을 만나셨고 우선은 좀 위로의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참 그래요. 어떤 위로를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너무 뻔한 위로들을 우리가 건네게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아니면 이런 얘기들도 하죠. 나는 너가 그 사람 오래 만나는 거 이해가 안 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위로를 할 수는 있지만 저런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위로들이 뭔가 내 마음에 그렇게까지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당장에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좀 비슷하게 제가 예전부터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던 말이 있었는데 아마 찰리 채플린 님이 하셨던 얘기로 기억을 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이 말을 되게 안 좋아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아니 어쩌라고 지금 당장에 나한테는 이게 너무 비극인데 그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얘기를 지금 나한테 와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당시에는 그런 말이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좀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좀 회복하는 루트가 조금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술을 엄청 마신다든지 또는 이제 괜히 친구들과의 약속을 좀 늘린다든지 하면서 좀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죽였었던 것 같은데 이게 참 그래요. 지나고 나면 너무 많이 공허하잖아요. 일상을 지내보면 약간 바쁠 때는 괜찮은데
뭐 특히 이제 장기 연애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되게 방문했었던 장소들이나 돌아다녔던 거리들이 되게 많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그런 데를 걷고 지날 때마다 아, 이 사람이랑 여길 되게 많이 다녔었는데 아, 여기서 뭘 먹었었는데 약간 이런 좀 뭐랄까 추억들이 참 많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참 이때쯤, 그러니까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쯤이면 항상 한다라는 문자가 있죠. 자니? 자는구나. 잘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약간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이제 만약에 이제 누군가 본인이 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웬만하면 주변에 한 명쯤은 그 타이밍을 노리는 사람이 있어요.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로움에 너무 아,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거랬어 라고 하면서 그 상실감 때문에 아무나 덥석 만나시는 건 좋은 결과를 보기 좀 어려웠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적어주신 게 있네요. 꽃씨는 가볍지만 얼마나 그 과정이 고통일까. 지쳐서 꽃을 피우고서 지는 힘든 과정이 어쩌면 과거를 그린 허상도 이젠 와주는 가정이 힘들어도 보내주자고 속삭여보자. 네,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읽어드릴 것과 비슷한 그리고 참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 꽃씨가 이제 심어져서 그 피워지는 과정이 얼마나 사실 힘이 들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지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적어주신 시도 그렇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다 또는 뭐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라는 단어들이 숨겨져 있는 단어가 생각해요. 어쩔 수 없으니까 라는 단어가 저는 조금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근데 되게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한 번에 탁 나오시는군요. 아무튼 좋은 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그 나중에 제가 이제 유튜브도 좀 만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혹시라도 제가 사용을 해도 괜찮을지 한번 먼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너무 좋은 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셔서 제가 넣을 수 있도록 꼭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튼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 그거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막 힘들어 한다라고 해도 그걸 다시 이어붙일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어붙이실 수도 있어요. 노력은 해볼 수 있겠죠. 너무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시간들이 아깝고 더 만나보고 싶고 이러면 노력은 가능한데 저는 노력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해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언제든 우리가 후회하는 것보다는 후회하지 않게끔까지 해보고 결정을 하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좀 여유가 아니죠. 마음이 좀 남았다라고 하시면 내가 먼저 잔이를 보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조금 들려드려 보고 싶은 부분들을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해서 꽃씨가 될 테니 라고 하는 챕터입니다.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슬퍼하지 않기로 한다. 너와 나의 만남에서 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어떤 나날을 보냈는지 기억하고 회상하라. 이기적이고 편협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우리 슬픈 일만 있었던 건 아니기에 우리의 손길이 닿은 곳에 수많은 추억이 담겼으니 흘려보내지 말고 고스란히 기억하고 회상하자. 비록 헤어짐은 급작스레 찾아왔지만 우리
슬퍼하지 않기로 한다. 우리 괴로운 일만 있었던 건 아니지 않나. 다른 사랑으로 힘들 때 이 사랑의 경험으로 발판 삼아 다시 일어날 것이다. 상처는 아물고 또 다른 사랑으로 다시 꽃필 것이다. 우리 흔들리지 않기로 한다. 우리 슬퍼하지 말기로 한다. 너는 너의 삶을, 나는 나의 삶을 행복하게 살면 된다. 훗날 다른 사랑으로 힘들고 괴로울 때 너와 나의 시간이 도움이 되리라. 훗날 너와 나의 또 다른 사랑을 더욱 돈독히 하고 꽃 피우는 꽃씨가 될 테니 감사하자. 지금은 아픈 기억으로 남았을지 몰라도 사랑에 상처받은 마음은 언젠가 아물고 단단해진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모든 사랑은 서로 성장하는 과정임을 나는 배웠다. 누가 상처를 주었고 이별을 먼저 말했는지 따져보는 건 미련한 짓이다. 그저 존재만으로도 서로에게 행복했으니 너무 슬퍼하지 말기를. 우리 슬퍼하지 말기로 한다. 우리 행복하기로 한다. 행복하게 살면 된다. 너는 너의 삶을, 나는 나의 삶을. 네, 여기까지가 꽃씨가 될 테니 라는 챕터를 읽어드려 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연애가 다다익선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연애를 하게 되면 평소와는 되게 다른, 어떻게 보면 되게 부족한 내 자신을 많이 마주할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좋게 얘기하면 이제 뭐라고 하죠? 애견남. 네, 좋게 얘기하면 애견남이었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찌남이었습니다. 근데 연애하기 전까지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냥 다 뭐 나 정도로 행동을 하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뭔가 뭐 연애는 결국 시행착오고 뭐 5년간 만났으니까 그게 분명 좋은 꽃씨가 돼서 다음 사람을 만날 때 정말 이쁜 꽃으로 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겠지만 뭐 이 이야기를 써주신 분이나 혹은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께서 지금 당장은 너무 버티기 힘들고 지치고 외로우시겠지만 분명히 잘 이겨내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잠깐 그런 장난스러운 말도 있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하시는 말인데, 내가 되게 열심히 빚어낸 남친이 다른 여자친구에게 쓰인다라는 그런 나쁜 장난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도 다행이야. 우리가 많이 웃은 날이 있어서 과거의 추억을 반가운 친구처럼 안아주고 지난 이야기 나누며 때가 되면 내가 찾아갈 테니 그때까지만 해도 건강해줘. 네,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좋은 이별은 없겠죠. 이게 아마 제가 처음에 잠깐 가져왔었던 주제였기도 한데, 저렇게 웃으며 이별을 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좋은 행복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안 좋은 이별들이 많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지만요. 네, 글자마법사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그때 이랬지 그때 저랬지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이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튼 이 사연을 적어주신 분이나 또는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깊은 구렁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시간에 집에서 그 우울을 달래는 것보단, 제가 그래 봤었는데, 잠깐 좀 나가서 한번 걷는다든지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이 이별이 내 미래에 조금 좋은 씨앗이 되길 생각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애를 좀 길게 했다라는 거는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연애를 오래 하셨을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믿으면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한 곡을 듣고 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너무 유명한 노래입니다. 사실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는 노래죠. 데이식스의 예뻤어. 데이식스의 예뻤어 듣고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이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는 건 아냐. 그저 너의 남아있던 기억들이 떠올랐을 뿐이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한다 말해줬었지. 잠들기 전에 또 눈 뜨자마자 말해주던 너 생각이 난 말해보는 거야. 예뻤어.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날 불러주던 그 목소리, 그 모든 게 내게 예뻤어. 더 바랄 게 없는 듯한 느낌, 오직 너만이 주던 순간들 다 지났지만 넌 너무 예뻤어. 너도 이제는 나와의 기억이 추억이 되었을 거야. 너에게는 어떤 말을 해도 다 지나간 일일 거야.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나를 먼저 생각해줬어. 아무 일 아니어도 미안해 고마워해주던 너 생각이 나 말해보는 거야. 예뻤어.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날 불러주던 그 목소리, 그 모든 게 내게 예뻤어. 더 바랄 게 없는 듯한 느낌, 오직 너만이 주던 순간들 다 지났지만 넌 너무 예뻤어. 아직도 가끔 네 생각이 나. 어렵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이 들 때도 많지만 Baby I know it's already over. 아무리 원해도 너는 이제 이미 끝나버린 지난 날의 한편의 영화였었단 걸 난 알. 마지막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네, 데이식스의 예뻤어 함께 듣고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은 어쩌다가 보니까 플레이리스트를 전부 좀 K-팝 위주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혹여나 이제 중간에 듣고 싶으신 노래가 있으시거나 뭔가 이 사연이나 이 책에 조금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노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이제 노래 한번 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비는 당신을 위해 운다 라고 하는 챕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본인이 조금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좀 뭔가 해소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좀 그럴 때마다 하는 루틴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저는 원래는 좀 술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한창 막 잭 다니엘을 좀 항상 집에 좀 구비해 놓고 살았던 때가 좀 있습니다. 이제 한쪽 냉장고에는 진로 토닉 이렇게 쫙 깔아놓고 약간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젊었을 때의 팩이었던 건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좀 풀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지내보고 있습니다. 역시 제일 좋은 건 내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거를 못할 때 비로소 좀 고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이번에 준비한 사연도 그런 스트레스나 좀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사연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비스업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오늘도 진상 손님들 비위 맞추고 영혼 없이 죄송하다며 하루를 전부 썼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지쳐서 이날따라 힘든 일을 했던 함께 일하는 친구들과 퇴근하고 술 한잔 했습니다. 실컷 진상 손님 욕도 하고 크게 웃고 떠드니 좀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시끌벅적했던 술자리가 끝나고 전부 흩어졌는데 혼자 버스에서 내려서 걷다 보니까 아까보다 훨씬 더 미친 듯이 속이 텅 빈 것처럼 공허하더라고요. 그냥 멍하니 근처에 있던 놀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들한테 하소연하고 술 마시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나 지금 뭐 하고 사는 거지 싶어서 갑자기 청승맞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부딪힐 땐 괜찮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확 우울해지고는 합니다. 다들 그러시나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그 서비스업을 저도 서비스업을 좀 오래 일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약간은 웃는 듯한 어쨌든 좀 친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짜 생각보다 되게 에너지를 진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진짜 충전이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또 유명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뭐 카페라든지 아니면 올리브영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약간 영업용 미소를 이렇게 좀 띠고 계시잖아요. 뭐랄까 어쨌든 참 그런 미소에도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저는 딱 한 번 이제 일을 하면서 충전했던 사람을 봤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호주에서 워홀을 할 때였는데 또 호주 약간 애찬가로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당시에 그 근처에 브루어리샵, 그러니까 비어 브루어리샵이라 그래서 수제 맥주를 파는 곳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를 들어가서 좀 한잔 해야겠다라고 이제 아는 친구들과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메뉴판에 맥주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맥주가 쭉 깔려 있어서 뭐 고르지 하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바텐더죠. 그 바에 일하시는 분이 저쪽에서부터 뛰어오면서 나한테 주문받을 사람 하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직까지도 조금 쇼크였어요. 물론 뭐 술을 파는 데기도 하고
워낙에 분위기가 재밌는 곳이다 보니까 그렇게 웃으면서 저희를 맡았을 수 있겠지만, 야,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웃으면서까지 너무 행복해 보이게 이렇게 주문을 받는 그 모습이 너무 낯선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랑 호주의 그런 느낌이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겠지만, 여튼 그런 모습을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저도 그렇고요, 사실은 좀 본 적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연을 한번 읽어봤을 때 제 생각에는 이 글을 쓰신 분은 약간 내향인이시지 않을까, 아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내향인이라서 보통 이런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는 혼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외향인이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그 외향인 분들은 옆에 사람이 있어서 막 같이 놀면서 그 에너지를 얻는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쉽지가 않아서. 그래도 쪼리피클님 저요. 야,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솔직히 전 내향인 중에 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향인 중에 외향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사람이 있어야 도파민도 돌고 에너지가 참. 저는 이제 저런 분들에게 에너지를 헌납하는 사람입니다. 내 에너지가 이렇게 쭉 빨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사람인데, 이제 사연자분은 그런 얘기를 하셨죠. 아이 콜렉터세요? 멀리 해야겠네요. 여튼 사연자분께서는 시끌벅적했던 술자리가 끝나고 다들 흩어졌는데 혼자 걷다 보니까 갑자기 텅 빈 것처럼 공허하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술자리에서 이제 막 먹고 마시고 떠들고 할 때 보통은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나 이거 너무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뭔가 그 술자리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타이밍이 좀 어긋나면 그런 얘기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왜냐면 내가 이 말을 한마디 툭 꺼냄으로써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다운될 수도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거를, 그래서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아껴놨다가 말할 걸 아껴놨다 결국 하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외로워질 때도 있는 것 같고, 사실 내가 힘든 거는 다른 데에 있는데 그냥 이렇게 도파민 좀 이렇게 채우면 괜찮아지겠지, 그냥 좀 이렇게 신나게 마시고 먹고 떠들다 보면 괜찮아지겠지라고 하고, 약간 상처에 약을 바르는 게 아니라 진통제만 먹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면은 좀 이런 공허함이 더 많이 올라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잠수 타는 잠만보님, 놀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현재는 서비스업에 계신 분의 사연을 보고 그 외로움, 힘듦, 공허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던 파트가 있습니다. 네,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책에서 비는 당신을 위해 운다 라고 하는 파트를 조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아마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챕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고요.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기 싫은 오늘, 현관문을 열었을 때 펼쳐지는 풍경이 보고 싶어 잠옷바람에 손잡이를 돌려 빼꼼 밖을 바라본다. 어제와 다를 것 없어 보이는 풍경이라도 가끔 매료되는 날이 있다. 매번 같은 시간에 현관 밖을 바라보는 건 아니기에 살짝 설레기도 한다. 오늘이 그랬다. 해가 제 할 일을 다 하고 숨어버리기 한 2시간 전, 주황빛이 온 세상을 덮는 그 시간, 그 따뜻함에 하는 감탄이 절로 흘러나왔다. 딱딱하기 그지없는 아파트 외벽도, 앙상한 가지가 날린 나무도, 차가운 쇠붙이 자전거도 주황빛 온기가
스며들겠구나. 오늘은 그렇게 문 밖의 풍경에 위로를 받았다. 어쩌면 지독한 감기에 걸린 탓에 자연이 주는 따뜻함이 더 크게 다가왔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시간이 흐르며 다양한 모습으로 변하는 계절과 날씨에 여러 감정을 느낀다. 그리고 일상의 나날과 풍경들은 때때로 큰 위안으로 다가온다. 어떤 이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멀리 여행을 떠나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기도 한다. 또 누군가는 아무 생각 없이 산에 올라 햇볕을 머금은 산과 그늘에 가려진 산의 조화에 마음을 두기도 한다. 이렇듯 우리는 늘 그 자리에 있는 풍경에서 위안을 얻는다.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 속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지만 결국 사람에게 위안을 얻고 곁에 누군가 있어야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 마음에 생긴 생채기와 군데군데 뻥 뚫린 구멍을 메우기 위해 누군가의 토닥임도 필요하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외로움을 달래기도 한다. 하지만 타인과의 만남에서도 다 채워지지 않는 마음 한구석은 어떻게 달래야 할까? 그저 한결같고 과묵한 자연 속에서 나의 시선이 머무르는 일상의 풍경에 마음을 놓아보는 건 어떨까?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너도 청춘의 기억을 하나 둘씩 잃어버리는구나 공감하고 따스한 햇볕을 맞으며 내 삶의 따뜻한 시절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크게 보면 별다를 것 없는 일상의 풍경일지 몰라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번도 같지 않았다. 삶이 쳇바퀴 돌듯 똑같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완전히 어제와 같을 수 없는 오늘처럼 말이다. 그 오늘이 지치고 힘들다면 그동안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일상의 작은 모습에서 작은 위로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 해는 당신을 환하게 비춰주고 비는 당신을 위해 울어주고 밤은 당신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준다. 네, 여기까지가 비는 당신을 위해 운다 라고 하는 파트를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책을 읽고 조금은 다른 해석을 해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멀리에서 그 답을 찾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너무 힘들고 막 지치고 이랬을 때 집에 막 박혀있고 이러면 주변에서 밖에 좀 나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뭐 당연히 집에만 있는 거는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뭔가 너무 집 밖에 멀리 나가서 뭔가 파티를 간다든지 뭔가 되게 계획을 잡고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한번 예를 들면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걸어본다든지 하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자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매일 테이크아웃을 하던 카페에 가서 한번 하루 앉아 있어 본다든지 또는 뭐 똑같이 커피 한 잔을 들고 나서 주변에 공원 같은 데 앉아서 한번 멍하니 있다 보던지 그렇게 한번 나를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뭐 다른 사람이 나를 알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작 나를 알고 내 모든 면을 볼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요즘 드는데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뭐 면접이라든지 이력서 같은 걸 쓸 때 본인의 장점 같은 걸 이렇게 쓰잖아요. 최근에 저도 이제 좀 신청한 게 있어서 그 신청서에 그런 게 써 있더라고요. 본인의 장점을 1가지부터 3가지까지 한번 써보세요 라는 게 있었는데 와 그게 아직까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뭘 잘하지? 뭐가 내 장점이지? 이거를 쓰는 게 좀 너무 어려웠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참 그만큼 우리가 우리를 오히려 너무 모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혼자 사색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서 아, 내가 이런 걸 좋아하지, 이런 걸 싫어했지 하면서 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남이 채워주지 못하는 그 남은 구멍을 메워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라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좀 생각이 났던 장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힐링 큐레이션 플레이스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방송 마지막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노래 하나를 듣고 마지막 사연으로 조금 돌아올까 합니다. 아이유의 무릎입니다. 저는 몰랐는데 이 노래가 생각보다 오래된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과 한번 들어보고 다음 사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잠드는 밤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 다 지나버린 오늘을 보내지 못하고서 깨어있어 누굴 기다리나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던가 그것도 아니면 돌아가고 싶은 그리운 자리를 떠올리나 무릎을
잠을 네, 아이유의 무릎 듣고 왔습니다. 항상 노래가 좋죠. 한번 콘서트를 가고 싶어서 티켓팅을 해봤지만 여전히 실패를 했고, 요즘은 사실 그 법이 되게 강해졌다면서요. 그 뭐라고 하죠? 그거를 다시 파는 걸 리셀이라고 하죠. 그 리셀 법이 되게 강해졌다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전부터 아이유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원래부터 좀 구하기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몰입의 즐거움을 안다는 것이라는 챕터고요. 현재 가지고 온 이야기와 조금 어울리는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조금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에세이다운 챕터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에세이를 좀 좋아하시나요? 사실 저는 제 주변에 에세이를 되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많았고, 저도 좀 그랬는데, 뭐랄까 너무 이거는 다 아는데 왜 굳이 얘기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의 책이 에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뭐 나 자신을 사랑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몰입을 해야 된다라든지, 결국 그만큼 필요한 이야기이고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되게 원하기 때문에 이 에세이라는 장르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네, 여튼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쇼츠부터 켭니다. 딱 30분만 보고 씻어야지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면 새벽 2시예요. 다음날 회사에선 피곤해서 하루 종일 멍 때리고, 퇴근하면 또 스트레스 받는다고 쇼폰만 넘기다 잠드는 미친 굴레에 빠졌습니다. 평일이 이러니까 이번 주말에 진짜 뭐라도 해봐야지 하고 나름의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토요일 아침에 눈을 떠서 폰을 켠 순간 일요일 밤이 돼버립니다. 진짜 밥 먹는 시간 빼고 10시간 넘게 화면만 넘겼습니다. 불 꺼진 방에서 화면에 비친 제 퀭한 얼굴을 보는데 진짜 저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쓰레기 같아서 미치겠더라고요. 요즘은 10분짜리 영상도 길어서 못 보겠고 책은 한 페이지를 넘기기 힘듭니다. 머릿속이 그냥 텅 비어버린 것 같아요. 헉, 나다. 그쵸?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마치 우리를 민간 사찰하듯 똑같은 사연이 오실 수가 있죠.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모르겠어요. 진짜 그 쇼츠라는 게 너무 강렬하잖아요. 뭔가 하나 넘기고 계속 넘기고. 롱폼 같은 경우에도 요즘 그런 게 좀 있죠. 빨리 감기. 누르면 2배속으로 되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저걸 보고 뭐가 들리긴 들려? 뭐 말을 하는 거를 이해는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저는 기본적으로 영상을 1.5배로 보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 영상이 8분짜리, 6분짜리 이런데도 그거를 1.5배로 보는 저를 보고 내가 뇌가 좀 많이 절여졌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는 좀 안 이래야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러지 않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긴 하잖아요, 우리 모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하죠. 뭐 쇼츠를 안 보려고 뭐 일부러 그쪽 탭을 안 누른다든지, 뭐 운동을 한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를 하기는 하는데 결국 언젠가는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참 어쩔 수가 없죠. 그 쇼츠가 주는 도파민 딱 폭발하는 게 또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되게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잖아요. 한동안 이제 막 랭킹 관련된 것만 보면 진짜 한 5개에서 6개 정도만 돌아가면 그 알고리즘이 다시 맞춰지는 것 같더라고요. 강아지 랭킹 뭐 10부터 1, 뭐 강아지 영상 막 쫙 뜨고, 뭐 게임하는 거 좀 봤다 하면 게임하는 거 막 쫙 뜨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하루가 되게 허무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직장인들 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 나 나중에 오늘 집에 들어가면 또는 주말에 이거 해야지, 뭐 책을 읽어야지, 운동 되게 빡세게 해야지, 뭐 이런 계획을 갖다가 되게 그 밥을 먹는 중간에 쇼츠를 보거나 잠깐 쉬겠다는 시간에 릴스를 보거나 하면 진짜 하루가 사라져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는 게 너무 허무하기도 하면서 그거를 못 끊는 게 참 힘든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거에 대해서 대입할 수 있는 챕터가 있는 것 같아서 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몰입의 즐거움을 안다는 것이라고 하는 챕터고요. 한번 읽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성장시키는 사람들을 만나볼 때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몰입입니다. 책을 쓰고 다양한 사람을 만날 기회가 늘어나면서 행복한 사람들을 살펴보았고, 그들의 공통점이 바로 몰입의 즐거움을 안다는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본인이 집중하고 몰입하는 일에 대해서는 지루하거나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 일에 대해 책임지며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제게 내비쳐 보였습니다. 언젠가 영상 컨텐츠에서 방송인 홍신경 씨가 메가스터디의 손주은 회장에게 어떤 것에서 만족감을 느끼냐고 물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공의 반열에 올랐고 부족함 없는 그의 대답에 저는 매우 크게 공감을 했었죠. 몰입의 평화와 성취감이 나를 존재하게 한다. 어떤 일에 몰입을 하고 그 몰입의 성취감을 크게 느낄 줄 아는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소유 소비보다는 경험 소비가 훨씬 더 큰 행복감을 준다고 했으니까요. 어딘가에 몰입하고 그 몰입을 통한 성취감을 느끼는 것, 즉 경험이 우리를 훨씬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방해 요소가 넘쳐나죠. 각자의 방해 요소는 모두 다르겠지만 그 요소들을 뒤로하고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멋지다는 사실을 안다면 몰입의 즐거움으로 향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인생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어요. 근데 어떻게 쓰냐에 따라 길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짧다고 느껴질 수도 있죠. 나이가 들면서 인생이 짧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경험의 차이라고 합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 새로운 자극이 생기지 않으니 어제와 오늘이 비슷하다고 느끼고, 그 비슷함을 통해 같은 날의 반복이 새로운 추억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즉, 추억이 많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하루하루는 즐겁고 인생은 길어지는 마법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성공을 이룬 부자들이 경험 소비를 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릴 적에 수없이 많은 새로운 경험과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자극을 느꼈고, 그 추억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웃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이미 인생을 많이 살았다고 해서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경험을 통해 몰입의 즐거움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이가 어리면 더욱 좋죠. 경험할 기회를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요.
나이가 많든 적든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 움직여야 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럼 몰입의 경험과 즐거움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자리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지금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수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말하고 상기시키는 이유는 명확하니까요. 꼭 찾으셔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무의미하게 흘러가길 원하지 않는다면요. 당신의 삶이 유의미해지길, 삶의 끝에 웃음 지을 수 있길. 걱정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하는 일마다. 네, 여기까지가 몰입의 즐거움을 안다는 것이라는 챕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아이고. 마지막 문단이 저한테 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뭔가 나이가 좀 들면 들수록 뭔가 새로 시작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아니면 뭔가 대체할 수 있는 되게 편한 게 생긴다든지. 요즘은 게임을 뭔가 원래는 게임을 되게 좋아했는데 이 게임을 직접 하는 것보다는 뭐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게임이 워낙 비싸기도 하고 뭔가 딱 각 잡고 게임을 시작을 하게 되면 사실 체력도 되게 많이 딸리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약간 굳이 편한 것을 취하고 불편한 게 좀 없어지는 느낌? 좀 그런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 몰입하는 즐거움이 좀 많이 사라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내가 플레이를 했을 때에만 또는 뭔가 내가 직접 했을 때에만 주는 그런 즐거움 같은 게 좀 있잖아요.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너무 잊고 살고 있지는 않나? 내가 너무 좀 편한 거에 파묻혀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자꾸 이렇게 쇼츠만 보고 이러다 보면은 나 자신이 좀 너무 싫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비슷한 게 또 술도 있죠. 약간 다음날만 되면 내가 왜 그렇게까지 마셨지? 쇼츠는 어제 뭐 한 게 없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그 쇼츠를 보는 그 시간이 머리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별로 휴식의 효과를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런 이야기는 모두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그 이연복 셰프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본인의 레시피 같은 걸 유튜브를 통해 다 알려주면서 거기에 스텝이었나 뭐 출연자였나가 근데 이렇게 다 알려주셔도 돼요 라고 했을 때 괜찮다, 어차피 안 할 사람은 안 한다 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좀 우리도 이런 숏폼 지옥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도 숏폼을 깎아야 합니다. 그래야 유튜브에 유입이 조금이라도 생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광고 아닌 광고를 하자면 이번에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여튼 이렇게 마지막 사연까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노래를 한 곡 듣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힐링 플레이스 한 군데를 소개를 시켜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들을 노래는요, 옛날에 참 자주 들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도 좀 자주 듣기도 했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힘들어하는 우리를 위한 노래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진아의 위로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상과 다른 눈으로 나를 사랑하는
나는 정말 좋다. 나를 안아주려 하는 그대 그 품이 나를 잠재우고 나를 쉬게 한다. 위로하려 하지 않는 그대 모습이 나에게 큰 위로였다. 나의 어제야 그대가 있고 나의 오늘엔 그대가 있고 나의 내일엔 그대가 있다. 그댄 나의 미래다. 나와 걸어주려 하는 그대 모습이 나를 웃게 하고 나를 쉬게 한다. 옆에 있어주려 하는 그대 모습이 나에게 큰 위로였다. 나의 어제야 그대가 있고 나의 오늘엔 그대가 있고 나의 내일엔 그대가 있다. 그댄 나의 미래다. 네, 권진아의 위로 듣고 왔습니다. 좀 이 노래들이 우리에게 그런 즐거움이 아닌 위로를 좀 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버튼을 잘못 눌러서. 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힐링 플레이스를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좋았던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딘가 타지로 이렇게 가셨을 때 보통 숙소를 어떻게 예약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부터 되게 에어비앤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뭐랄까, 그 집 같은 감성도 있고, 너무 호텔이나 그런 정해져 있는 딱딱한 규격이 아니라 그냥 되게 인간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따뜻함을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에어비앤비를 참 많이 좋아합니다. 어딘가로 놀러 갔을 때. 그래서 아마 에어비앤비 검색을 해보시면요, 숲속의 오두막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숲속의 오두막이라는 곳이 좀 많이 산에 있어요. 당시 이제 운전해서 거기로 올라가는데 진짜 무서웠던 기억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사실 이제 그 사장님께서 사진 작가셔요. 사진 작가 일을 하시는 분이라 되게 이쁘게 사진을 잘 찍어 두셨는데,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대충 설명을 드리면 좀 허름한 곳이에요. 사실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삐까뻔쩍하고 막 뭐 욕조가 있어서 뭐 오션뷰가 보이고 그런 숙소라기보다는 정말 되게 조촐하고, 모든 장소와 모든 공간에 사장님의 손길이 좀, 투박한 손길이 좀 묻어있는 그런 곳인데,
개인적으로는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엄청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기도 하고, 바로 옆에, 그러니까 산 안쪽에 이 에어비앤비가 조금 있다 보니까 자칫 좀 심심할 수도 있는 그 느낌을 되게 그 안락하고 조용한 공간으로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챕터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뭔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알았으면 할 때, 내가 나를 조금 돌아보고 싶을 때 되게 좋은 곳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오늘의 힐링 플레이스 추천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방송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부터는 꼭 유튜브와 치지직을 동시 송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볼 테니 당시 이제 동시 송출을 하게 되면 편하신 곳에서 제 방송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쪼리피클님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식으로 좀 사연과 책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책 되게 좋았다, 좀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라는 책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참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우선은 아마 제 방송국 배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인스타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DM을 보내주셔도 괜찮고요. 다만 사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익명으로 하고 싶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원래는 그것 때문에 구글 폼을 오픈을 했었는데 좀 다른 플랫폼이 더 있어야 되나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튼 뭐 듣고 싶은 노래 혹은 읽고 싶은 책이나 사연이 있으시다면 뭐 X도 괜찮고요, 인스타그램도 괜찮고, 아직 구글 폼의 날짜가 2월 21일로 되어 있기는 한데 뭐 크게 신경을 쓰지 마시고 보내주셔도 언제든 제가 볼 수 있습니다. 편한 곳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불금 금요일 저녁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도 여러분 함께 보내시는 분이 있으시다면은 함께 잘 보내시고, 혼자 마무리를 하신다면 또 즐겁게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말 아직 날씨 많이 춥습니다. 어딘가 나가실 때 옷 단단하게 껴 입으시고 건강 조심하시고요. 진짜 아프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진짜 쉬는 날 아픈 건 너무 끔찍하네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감기 기운이 있으시면 꼭 작은 약이라도 챙겨 드시고요. 네, 오늘 방송 와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최유리의 숲,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하루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